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대전 생생뉴스 박지은입니다. 출근길 외투 챙기셨죠? 아침 기온 4도에서 9도로 춥습니다. 짙은 안개 끼는 곳도 있습니다.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청양 지천댐 문제, 김태흠 충남지사,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차례로 만나봅니다. 일라디오와 유튜브 통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시가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내년 국비사업 설명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하명식 예산 설명회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국비를 얻어내지 못하면 결국 국민의힘과 시장 탓을 하기 위한 핑곗거리를 찾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용산초 순직교사 사건 가해 학부모에게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교사노조는 당시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 없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기소 처분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경종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청양 지천댐이 기후대응댐 후보지에서 잠정 보류됐습니다. 환경부가 지역에서 반대가 심한 충남 청양과 충북 단양, 전남 화순, 강원 양구 4개 댐을 제외하고 전국 10곳의 신설 후보지를 발표했는데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 문제 짚어봅니다. 김태흠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환경부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환경부의 결정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예. 환경부는 1차, 2차로 나누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부분 보시면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그 일부 언론에서 이 부정적으로 이 보도를 하는 데도 있던데, 댐 후보지에서 제외가 됐다, 전면 백제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고요. 환경부에서 보면은 이제 지천댐의 경우 지역 주민의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후보지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건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요. 예전처럼 정부가 이제 일방적으로 댐을 이제 건설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이고요. 예. 저도 볼 때 이 92년도에 시작한 보령댐 건설 과정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보좌관하면서 봤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하는 일이고 옳은 일이니까 이게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들을 봐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제 정부의 그런 방침을 얘기한 거고요. 또 하나는 내일 이제 환경부가 부여해서 추가 설명회를 열고 또 네. 11월 중에 청양군에서 설명회를 열릴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조금 시간을 갖고 서로 논의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오히려 네.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네네. 계시는 거군요. 네네네. 네. 그럼에도 그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김동곤 청양군수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주민들 계속 환경부에서 항의 집회 열고 있습니다. 설득할 방법 갖고 계십니까? 청양 군수도 이게 찬성할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이제 청양 군수나 청양군에서 환경부한테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보장이 돼야 된다. 충분 요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지금 찬성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거는 좀 성격이 달라서 그러는지 명쾌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반대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고요. 또 참 여기서 보면은 20 예상 지역 분들 같은 경우는 청양이나 부여의 분들이 대부분 우려와 걱정을 하지만은 사실 반대하는 것이 적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없는 그 몇 분들 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주도를 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저 일부에서는 뭐 반대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은 오히려 이 찬성하는 분들 그다음에 지켜보는 분들 이런 분들이 훨씬 저는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 뭐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 보면은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도 없어요. 그리고 무작정 반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제가 이분들한테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하더라도 뭐 제대로 TV나 이런 나와서 좀 토론회 하자 하더라도 나오시지도 않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0번이고 20번이고 주민들과의 소통 기회를 직접적으로 마련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환경부에서 이제 이게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나 이런 전체적인 디테일한 이런 부분까지 지금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 듣고자 하고. 근데 저는 환경부에서 큰 틀 전체적인 부분이 정해지면은 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요구할 건 요구를 하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도 차원에서 네. 플러스 알파의 그런 종합 지원 대책도 마련하려고 그래요. 예. 그럼 이 청양 지천댐 뭐 반대하는 주민분들이 계신 건 사실이니까요. 네. 왜 건설해야 하는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충남은 첫째는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기후 위기 이런 기후 변화에 의해서 홍수와 가뭄을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논리를 갖고 저는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이 지천이 이 반대하면 뭐 다른 데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충남에서는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최적지예요. 그리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거든요. 저희가 2035년 되면은 충남 같은 게 약 18만 톤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보령댐에서 지금 충남 이 서남부권 예. 이 급수를 하는데 이 가뭄 때 피해가 부쩍 심하잖아요. 그래서 식수도 공급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건설을 필요하다. 그리고 또 청양이나 부여가 지금 청양 인구 3만 붕괴됐죠. 또 부여 인구 6만 붕괴됐어요. 그런데 인구 3만, 6만 이 부분 그대로 내두면 계속 이 붕괴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관광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인프라를 넣어서 예. 청양과 그 부여가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저는 만들겠다 하는 게 생각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청양 지천댐 꼭 건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환경부가 일단 그 10개 안에서 일단 제외한 건 1차적으로는 맞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지천댐은 이 건설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미래 세대들한테 저는 죄인이 된다 이런 정도로 지천댐이 건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스물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오래 살아온 고향을 떠나는 떠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직업이나 생계 걱정 이런 부분들 가지고 걱정들 하시거든요. 예. 근데 저는 충분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저는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고향을 떠나지 않게 스물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흩어질 수가 있는데 댐 주변에 두유지라든가 이주단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고향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생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업훈련, 취업발전, 그 다음에 또 농사 짓고 싶은 분들은 농사를 질 수 있게 저희가 농지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농지를 매입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할 수 있고, 또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지역의 관광 장점을 살려서 관광
명소화 이런 부분들도 해서 거기서 같이 갈 수 있게 하고 그 이렇게 지금 방치시키면 안 돼요. 이분들이요. 지천 주변 지역 하수도 뭐 또 축산 농가들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오염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에 주변 지역 하수도라든가 축산 농가 가축 분유 공공 처리 시설이라든가 수질 보전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노력을 해서 이 수질 개선도 하고 주변 개선도 하고 또 소득 뭐 이렇게 창출도 하는 이런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몇 분이 그냥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정치 현안 문제 여쭈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회동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서로 만나서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논의를 저는 해서 이 실마리를 풀고 가야 국민들도 안정을 하고 또 이 당원들도 좀 편안한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요. 둘 사이가 그렇게 요즘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은 좀 갈등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돼서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대표에게 항의 전화 받으셨다고 좀 말씀 들었는데 그 부분 살짝 말씀 좀 듣고. 할짝이 아니라 제가 싫은 소리를 하니까 저한테 항의를 했는데 저는 왜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사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라 그걸 처리를 하고 해결하는 그런 방법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아주 대통령과의 관계 독대를 요구하는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부적절하고 이건 아마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서운했겠죠. 근데 서운했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이제 그래서 항의를 전화를 했겠죠. 그런데 그 좀 말하는 게 당원이 당대표한테 욕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가 볼 때는 검찰스럽고 아직까지 애기 같고 우스운 거예요. 왜냐면은 당원들이 당대표 선출도 하고 그다음 비판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가 그냥 일반적인 당원입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국회의원 3번을 하고 또 당 소속으로 지금 충남 도지사라고 있는데 그냥 당원이 당대표한테 욕을 하겠다. 그거 참 검찰스럽잖아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오래 통화도 안 했는데. 그러셨군요. 그게 전부입니다. 네, 지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했습니다. 같은 뉴스, 다른 시선. KBS 대전 생생뉴스가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는 화요일에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함께합니다. 박수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환경부가 청양 지천댐 건설 보류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청양 군민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싸워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보류이지 완전 백지화는 아닌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역에 왜 댐이 건설돼야 하는지 환경부가 주민들을 잘 설득하지 못하면 청양 군민들은 계속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계속 이 문제는 주민들 의견이 안 된다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가고 환경부를 또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민분들이 가장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 충청 지역에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인구 3만밖에 안 되는 청양에 왜 댐을 충청도의 전체가 부족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설득을 정부가 청양 군민들을 해야 되는데 청양 군민들은 왜 여기 우리가 수몰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에 물을 공급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일단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좀 희생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우리
착하신 국민들은 다 하시는데 예. 그 설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충청도의 물이 청양에 그 댐을 만들어서 그 공급할 만큼 물이 부족하냐라고 하는 걸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아, 네. 그렇군요.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회동과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그 말씀 하시기 전에요. 예. 댐과 관련해 한 말씀만 예. 더 드리고 싶으면 네. 이제 댐을 이제 환경부가 추진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선 정부 부처 간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 부처 협의를 해야 될 텐데요. 우선 제가 속해 있는 문체위 상임위 소관에 네. 국가유산청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같은 것들이 혹시 그 댐을 건설할 때 예. 거기에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엊그제 국정감사에서 문체위 소관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물어봤어요. 예. 환경부가 이 댐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유산청과 협의를 했느냐라고 네. 그랬더니 전혀 유산청에서 협의한 바가 없다. 아, 그러니까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네. 가장 기본적인 정부 부처 내에서까지도 서로 기본적인 절차 협의조차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냈고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 네네, 될까요? 그러시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회동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금방 그 김태흠 도지사님 인터뷰도 제가 들었는데요. 예. 글쎄, 이 국민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민생 문제로 힘들어하시고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예. 그리고 세계는 전쟁 중이고 남북 관계는 지금 이 평화가 있는 고사하고 언제 전쟁이 나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집권 여당이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 어떤 내용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집권 여당답게 국민께 희망과 위로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 그 자체가 지금 더 고통스럽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회동 이후에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만찬에 또 참석을 하고 또 한동훈 대표는 친한계 의원과 또 따로 모임을 가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로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워서 집권당이 당정 간의 갈등이 아니라 당정 간의 이런 대립과 대결을 하는 모습을 예. 이게 뒤끝 장렬하면 이게 보일 때입니까? 아니 정말 그 개인 간의 어떤 다툼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서로 지금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그 와중에는 왜 이렇게 서로 양보가 안 되냐면 좀 문제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 아니겠어요? 각종 그 국정에 개입하고 뭐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당연히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울 때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제가 공주에서 네. 좀 국회로 출근 중이어서 네. 지금 이게 막 그 방송 중에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기차역이거든요. 서울역. 네. 국감 일정 때문에 지금 서울로 이동 중이신 거죠? 네. 제가 매일 출퇴근하니까 예. 마침 이렇게 인터뷰 시간에 이렇게 기차역에 소란스럽게 인터뷰를 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다시 좀 주제로 돌아오면 이제 한 네. 대표가 이제 회동 전부터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통령실 답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민주당은 좀 빈손회동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만. 빈손회동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완전히 거부한 것이죠. 그런데 김태흠 도지사님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그런 걸 요구하는 절차가 좀 무리가 있다를 말씀하시지만 지금 국민이 묻고 계신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영부인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냐 묻고 계신데 그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는 자기 나름대로는 국민의 의견을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해결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완전히 걷어차고 거부한 것이죠. 대통령실이 지금 국민의 민심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민심도 모르는데 어떻게 민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내겠습니까?
지금 하여튼 뭐 그런 정도고 전혀 민심의 소재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민심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요. 이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만남 뭐 이르면 네. 다음 주 얘기도 나오는데요. 언제쯤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 다음 주에는 이제 국감이 끝나고요. 예. 이제 예결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음 주가 적당한 시기인 것 같고요. 예. 아마 여기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특검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어떤 명품백 수수 사건, 이것은 국민권익위가 정말 어이없게도 무혐의 처리했고,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주범 내지 공범으로 확실한 증거들이 뭐 그렇게 법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재판 과정에 밝혀졌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예. 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는 특검밖에 없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에요. 그래서 양당 대표가 만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특검, 김건희 특검에 합의하고, 그리고 빨리 이런 논쟁 좀 없애고 빨리 민생 해결에 양당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양당 대표 회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 뭐 다음 주 제가 말씀드린 국감 끝나고 예결이 시작되기 전인 그 시간쯤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기를 좀 예측해 주셨는데 국감 끝나고 예결 전쯤에 이제 만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감이 이제 진행 중이고인데요. 이제 위원님 지역구가 이제 공주 부여 청양이시잖아요. 최근에 가장 이슈되는 문제 어떤 걸로 꼽으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예.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 인한 특별 재난 지역의 선포로 굉장히 그 3년 연속 피해를 본 지역이어서 네. 이제 그런 문제를 제가 문체위 소속이지만 예. 그런 문제를 지금 굉장히 첫 번째로 이제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설명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 법안도 제가 많이 제출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 상임위인 문체위 소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근데 자연재해가 많이 나니까 국가유산에 대한 피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네. 지난 5년간 2019년부터 24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의 피해, 훼손 이런 것들이 한 606건이 났는데요. 예. 이걸 빨리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문체에 와서 보니까 정말 어이없게도 606건이 났는데 그중에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복구한 것이 얼마냐면 178건, 예.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네. 나머지는 돈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인데 미루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예. 그래서 제가 국감을 통해서 이걸 밝혀내고 이 문제만큼은 지방정부한테 미룰 일이 아니다. 그렇죠? 네.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저 문화유산 중에 예. 일본에서 국보로 지정된 게 3건이 있어요. 예예. 이도 다완이라고 하는 차 마실 때 쓰는 이제 저 그릇 같은 건데 네. 우리 도자기죠.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통일신라 시대에 연지사라는 절에 있던 연지사 총 이게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국 금자 대장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 이게 이제 일본 국보가 되어 있는데 예.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 문화유산이 많이 해외로 침탈돼서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을 이제 환수하는 운동을 하고 당연히 이제 되돌려 받아와야 되는데 예. 이제 이 규칙이 뭐냐면 이것이 불법 유출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연지사종을 12년째 환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이 불법 유출, 반출이라고 하는 그런 증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구 용역을 열심히 해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국가유산청이 문체부가 이 어떤 해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는가, 환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용역이라도 좀 해보자. 왜 그런 것도 못하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동안 이 반출된 문화재를 리스트업하는 작업도 안 돼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에 제 지역구 이제 공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주와 부여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도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주 이 무령왕릉은 전체 18종 4,600여 점의 그 어떤 유산이 쏟아져 나온 그런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국립공주박물관인데 네, 네. 전국에 이제 국립박물관이 14개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국립박물관에 전부 어린이 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박물관은 부모가 아이들 손을 잡고 박물관에 가는 것은 일 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네. 기회로 자녀들이 손을 잡고 박물관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어린이 박물관이 있는데 정말 제가 문체위에 와서 보니까 네. 어이없게도 세계 문화유산 도시 이 국립공주박물관에 그리고 그 엄청난 무령왕릉의 국보만 17점이 되는데요. 예. 그런 어떤 문화유산을 담고 있는 국립공주박물관에만 네. 어린이 박물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번에 밝혀내고 네. 빨리 어린이 박물관을 설치해서 건립해서 네. 그런 어떤 박물관의 역할을 잘해라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가스. 하지만 가스를 안전하게 이용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2, 3일에 한 번 가스 연결 부위에 비눗물을 발라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포가 발생하면 즉시 전문가를 불러 조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 전 불꽃 구멍에 낀 음식 찌꺼기를 청소하고 냄새를 맡아 가스가 새진 않는지 확인합니다. 사용 중엔 국물이 넘쳐서 불이 꺼지진 않았는지 자주 살피고 장시간 쓰면 실내 산소 농도도 떨어지는 만큼 자주 환기합니다. 가스 사용이 끝나면 밸브를 확실히 잠그고 장기간 외출 시에는 LPG 용기 밸브나 도시가스 메인 밸브까지 잠궈두어야 만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스 용기는 눈, 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고 환기가 잘 되는 옥외 보관실에 보관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받침대를 만들고 체인으로 고정시킵니다. 가스 안전,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에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7.1도, 대구 7.6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낮았고요.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태백으로 0.4도를 기록하는 등 일부 내륙과 산지는 물이 얼거나 서리가 내린 곳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평년 기온을 밑돌며 많이 쌀쌀했지만 낮에는 아침보다 10도 이상 오르면서 다시 공기가 온화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19도, 강릉, 광주, 제주 20도, 대구 21도, 부산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아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곳곳에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은데요. 오전 10시 무렵까지는 짙은 안개가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사라지겠고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을 비롯해 주말과 휴일에도 대부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주말 동안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1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9MHz, KBS 대전 제1라디오입니다. HLKI